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가담한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고 또 공수처에는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다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함께 보셨는데요. 성승환 기자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리한 영장 집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월권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입니다만 공수처와 정치 판사가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탄핵 소추안의 신속한 심의도 지금 8인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신속한 심의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주 가능성 없고 또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임의 수사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시도를 할 경우,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걸 좀 앞서 전해드렸던 윤 대통령 측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1급 보안시설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유감이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 사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있던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새롭게 떠오른 쟁점인데요. 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해당 내용은 영장 발부 판사는 해당 그 조문은 증거와 관련된 수색일 때는 110조와 111조가 적용이 되지만 이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를 위한 인신 구속을 위한 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그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영장에 그런 조건을 기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임의적으로 입법을 했다, 그러니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모두 법적인 다툼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피의자 입장에서 영장에 대한 이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집행하는 게 심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돼야 된다. 여기는 공무상 비밀의 장소 그리고 군사상 비밀의 장소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또 전면으로 부인하는 게 서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자진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수환 기자가 정리를 해준 내용에 있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판사라는 것이 이제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부장판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게 참 논란이 됐잖아요. 이걸 예외한 것이.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한 걸까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의미겠습니까? 그 판사는 입법을 하지 아까 삼권 분립이란 말씀도 했는데요. 결국 삼권 분립을 어겼다라는 거는 판사는 원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상인데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여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체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판사가 임의적으로 함부로 해석을 했고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향후 재판에서도 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선계자 무리한 영장 집행이었고 사실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 기일이 3일 남았잖아요. 유효 기간이.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할까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는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기자들이 일단은 예상을 하는 바로는 주말 기간 남은 6일까지 좀 더 2차, 3차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말 중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이제 지지자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오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말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력으로 그것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광화문처럼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금 관저 앞과 반대편 도로까지 다 경찰 차벽으로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인원이
안전하게 통제도 하고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수준이 될 것이냐, 더 넘치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들을 이제 기자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합니다. 다만 이제 6일까지가 이제 만료기 때문에 6일에 시도하든 아니면 재발부 가능성도 점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발부를 받으면 사실상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발부를 받아서 연장을 해서 다음 주 평일 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예.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수사 방법들도 따로 하지 않고.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만약에 청구하면 그것도 서부지법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관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중앙지법법원에도 사실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사실상 추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으로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서부지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윤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실상 관할이 없는 이런 영장을 쇼핑을 했다, 관할을 쇼핑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했던 두 분- 영장 쇼핑에 대해서는 기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서부지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조금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관할들을 바꾸는 것에서는 공격의 여지가 있는 것을 공수처가 과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다시 영장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집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주말이고 더 많은 마찰이나 방해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 있다 혹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뭐 여러 선택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장 기한 자체를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영장은 사실 6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일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말 내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말 집행은 사실상 안전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런 이 연장 청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박주희 변호사가 잠깐 그 자진 출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할 수 있게 될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 같았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는 공수처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출석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출석 의사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이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강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진 출석의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 사이에서 언제쯤에 이런 부분에 출석을 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제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구역 이유이기 때문에 경호구역을 이유로 그 수색은 불허하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철문 등을 안 열고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이게 좀 법과 법의 충돌인데 이런 때는 어떤 판단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사실상 이 경호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지역을 경계나 순찰하거나 방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체포영장의 집행과 이게 과연 배치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거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수색을 한다거나 신체를 구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법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아예 수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 그게 과연 형사소송법보다 경호법이 과연 우위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좀 회의적인 좀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치를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도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도 있었고 이 부분도 좀 그랬었죠.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윤상현 의원이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저희 연합뉴스 TV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이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고 네. 통화가 됐습니다. 네. 통화가 돼서 현지 상황 사실은 언론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카메라로 잡히는 장면까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정말 그 근접해서 최근접했다는 소식은 들렸습니다만 그냥 최근접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공수처와 그리고 경호처가 대화를 하다가 협의를 하다가 조금의 몸싸움이 좀 있기도 했었다라고 좀 전하고 현재는 대치 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난 30분인 아마 안쪽일 겁니다. 지난 후에 이제 그 변호인들이 단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그 대치 형국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치 형국 속에서 어떤 변호인단과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또 공수처 간의 어떤 물밑 조율이라든지 의견 네. 조율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 경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3중 경호가 이루어진다. 외곽 경호, 또 근접 경호, 초근접 경호. 이제 외곽 같은 경우는 군이, 근접 경우는 경찰이, 초근접 경우는 경호처가 한다고 알려져 왔는데 오늘 이 외곽 경호, 근접 경호는 이제 뚫고 들어갔고 네. 초근접 경호 건물 안으로만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화면을 못 봤기 때문에 네네 확인이 알수 되지는 없습니다만. 않습니다. 확인을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최근접까지는 접근을 했고 거기서 공수처장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호처장이 이제 수색을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까지였던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집행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과 좀 대치를 하는 상황이 네. 있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방사의 55 경비단인데 이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소속이긴 합니다만 예.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서 경호처에서 배속돼서 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경호처의 직속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병사들이 많거든요.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주를 좀 이루는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공수처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경고를 했음에도 그 인원들을 동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디벨롭이 네. 돼 나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군이고 2차가 경찰이었으면 1차와 2차에서는 체포영장이 어느 정도 좀 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3차인 경호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안 됐다. 그러니까 각자 해석이 좀 달랐던 거네요. 일단 그것보다는 1차와 2차가 더 빨리 저지선이 풀려졌다라는 이유는 오히려 그 외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수처장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로 의율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냈지만 전적으로 이 공문 때문에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이 쉽게 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이 건물 밖에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 밖에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 입장에서도 또 경호처 입장에서도 서로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건물 밖에 있는 이 저지선 같은 경우는 쉽게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관저 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직접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이제 막았지만 1차와 2차는 건물 밖에 있었던 게 그게 큰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또 정진석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좀 언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경호처나 경호실장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오늘 수색을 막은 부분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무유기나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거는
그럴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내란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중에 내란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란의 상태가 아닌 종료된 상황에서 이 내란죄 피의자의 체포를 막았다라고 해서 그 내란죄의 공범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고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전해드리면 네. 모두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자료를 냈는데 일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호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실에게 체포영장 협조를 공문을 부탁했는데 대통령실 측에서 이제 비서실장은 경호처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법에 의한 룰에 의한 부분을 얘기한 것일 텐데 고발건이 되는 건가에 대한 물론 방금 전에 조정현 앵커가 묻긴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 이 되십니까? 부분은 대통령실의 이 회신이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뜻이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에 대해서 협조할지 안 할지는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지 사실 해석이 좀 모호한 모호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1차와 2차를 넘어서 그 마지막에 대처했던 경호처만 넘으면 바로 관전회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진행된 상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 지지자분들과 경찰이라든지 공수처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경호처와 또 공수처와 경찰 간의 그런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경호법상 무기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좀 더디게 진행됐다라는 것은 어떤 체포 가능성까지도 열어뒀습니다만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계속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했다는 네, 거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협조해달라라는 얘기를 반복했고 그러다가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물리적 충돌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해서 철수를 결정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도 경찰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계속 체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경호처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급 보안시설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몸싸움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몸싸움을 누가 유발했느냐가 또 향후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성 기자의 말처럼 어쨌든 아까 조정현 앵커가 짚어준 대로 1차, 2차 저지선 뚫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볼 수 없으니까 건물 앞에서 대치를 한 상황이었어서 어제도 이제 저녁까지 이제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었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오늘은 이제 더 좀 무르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박주희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게 빨리 끝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물리적 충돌이나 아니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건 사실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아침 6시부터 과천청사를 출발해가지고 대통령 관저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경한 의사를 보여주고 충분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있고 이런 평일 낮에 이런 모습 물리적 충돌을 보여주는 게 과연 그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상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영장 발부부터 그리고 이 관저라는 곳에 대한 경호법에 대한 규정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법이 더 우위에 있고 아니면 어떤 게 더 해석이 맞는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긴 했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피해자가 이런 절차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도 재판에서 똑같은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공수처는 그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조금 더 신중하게 나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어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1시 30분쯤에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공수처 직원들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영장 집행이 이제 과천 성사로 중지가 돌아온, 되면서 예. 예, 다시 돌아온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시도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영장 집행을 재시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에 집행보다는 좀 동력이 더 살아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만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주말 기간이라든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한 만약에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조금은 다른 방안들도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 어제는 시도가 없었고 오늘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 주말에 아까 이제 성수환 기자가 얘기한 대로 장소적으로 그 많은 지지자가 몰리기엔 너무 또 위험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말 중에 어떤 시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주말에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광화문 광장이랑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이제 재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체포를 계속 한다라고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원래는 이런 체포 영장이라든지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사에서는 밀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집행할지를 사실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달리 말하면 체포영장을 만약에 뭐 주말에 다시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언제 다시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알려지면 그만큼 또 다시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안전 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재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효기간 연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배진환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는지 증거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헌재에 첫 의견서도 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과 헌재의 서류 발송 송달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하루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회 측 송도환 변호사는 헌정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 가장 적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수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참 구차하고 비겁하다며 수사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전망인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 이번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 총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더해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조 명단에 포함됐던 내용을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또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자료들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도 TV를 트시고 오늘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수환 기자에게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5시간 반 동안 나름 긴박했던 그 시간들을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오전 6시 14분에 공수처 사람들이 이제 차량 5대 나눠 타고 예.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했다. 6시 14분. 6시 14분입니다. 예. 그리고 7시 12분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로부터 한남대로 일부가 통제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그렇죠. 기동대가 뭐 한 2,000명 넘게 3,000명 가까이 투입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윤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기동대가 45개 부대가 출동이 됐고 2,700여 명이 배치가 결국은 됐습니다. 그리고 관저 앞과 말씀드린 대로 건너편 길가의 기동대 버스들이 차벽을 이루고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분 뒤입니다. 오전 7시 21분에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차량 안에서 일단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지나서 오전 8시 2분에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이 이제 윤 대통령의 관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분 뒤에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공지를 하게 됐고요. 그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에서는 30명이 갔고 경찰 특수단에 120명이 투입이 됐는데 초반에는 공수처 30명은 다 들어갔고 경찰 특수단은 120명 중에서 50명이 들어가서 70명 남겨놓고. 네, 8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경찰을 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약 한 45분 정도 지나서 8시 50분에 체포 시도를 하기 위해서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군부대와 대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방사 55 경비단으로 추정이 된다.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추정이에요. 예. 수방사 55 경비단. 왜냐하면 55 경비단이 그 대통령의 그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2차 저지선이라고 저희가 언론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네, 두 번째 그거 대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이제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제 아까 투입됐던 80명 외 추가적인 인원들이 이제 9시 36분에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되고요. 대치상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9시 54분에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최근접 이제 경호처와 대치를 하게 됐고 이제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고성도 있었다라는 그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11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하러 들어간 지 2시간이 조금 넘게 지난 다음에 공조본에서 이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네. 경호처장은 경호법 그리고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석을 불허했다 이런 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서 특히나 경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그 이번 집행 동안에 좀 강조한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 것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그랬죠.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그 결국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없이 예우를 갖춰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강하게 충돌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체포영장 자체의 어떤 이게 불법이라고 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쯤에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곽근 변호인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윤곽근 변호인 같은 경우는 환자 탄핵 심판에 불참을 하고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로부터 1시간 15분 뒤에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됐고요.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설명이고요. 집행 저지로 인해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검토할 것을 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을 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 200여 명이 겹겹이 막았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엔 이제 협의 끝에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나왔지만 집행에 불응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공수처에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 끝에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피의자 측 변호인과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했는데 집행에 불응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사 3명이 관저까지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서로 대면을 하는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가량 정도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이 거기서 종결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협의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는 충분히 서로의 의사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논의를 해보겠죠. 재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가 얘기한 내용 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뭐 해석의 영역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지 못했으니까 재집행을 여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일 텐데 이걸 뭔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이걸 뚫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물리적인 충돌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방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강제로 이걸 뚫거나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너무 강력한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충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사실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재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더 센 강력한 뭐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읽힙니다. 예. 4일, 5일, 6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성 기자. 네. 영장 재집행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서 언급이 어렵다.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번 체포가 실패라고 봐야겠죠. 체포 실패와 관련해서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현장에서 들어야 이제 뉘앙스라든지 어떤 부분들에서 정확한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만 본다면 조금은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수사권을 문제를 삼았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네. 예. 조속한 시간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후에 협의가 가능하다. 이후에 협의를 거론했다. 이후에 협의하자 이렇게 거론했다라는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뭐 집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 차장이 경호법에 따른 것이라며 저지를 했다라고 경호법을 들이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있었고 또 언덕 올라가는 길에 버스가 막아섰고 길로 올라갈 수 없어서 산길로 올라가는 상황.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언론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지금 뭐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언덕 올라가는 길 버스가 막아서 할 수 없었고 길로 올라갈 수 없어서 산길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올라가도 다시 차벽에 막혔고 계속 시도를 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막히고 또 막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같이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좀 조금은
자신들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이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집행 가능성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부인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렵다.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충분히 이번 영장 같은 경우 야간 집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영장 집행을 뭐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사실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야간 집행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야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공수처 입장에서 사실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야간 집행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지지자들도 계속 그 앞에 대기하고 있을 거고 또 야간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과연 다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당성이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공수처 입장에서 야간 집행을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만 주간에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장기간 이게 대치를 해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건 사실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공수처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조속한 시간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 이후에 협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자진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도 좀 남겨둔 걸까요? 네,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다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가 내란 때 수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계속 네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다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는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로서 공수처에다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인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들고 와서 관저까지 수색을 하겠다라고 한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건 사실상 정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윤 대통령 측이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봤자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넘겨서 기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측이 계속 부인을 하면서 수사에 협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이요. 지금 이 동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두 번째 준비기일도 진행 중이잖아요.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사실상 헌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사실은 내란죄 수사는 사실 좀 별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탄핵 심판의 이런 사유는 훨씬 더 내란죄 수사보다 또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훨씬 더 넓지만 다만 정황상 이런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이런 불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헌법 수호나 아니면 뭐 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런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사건과 또 공조본 수사에는 굉장히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좀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추측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많은 일부 법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 특히 네. 야권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2차 변론 기일 아까 그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어떤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서가 어떤 내용일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봐야지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일까지 집행 기한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뭐 저희가 선 기자한테 묻는 건 일단 어디까지 추측이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추가 어떤 뭐 연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어떤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뭐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좀 지배적인데요. 일단은 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좀 연장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야간 집행, 그러니까
아직까지 답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집행 가능성 그리고 야간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다시 한번 평일 시도를 해보겠다.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6일까지잖아요. 6일인데 시간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일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마땅한 평일이 없기 때문에 또 주말은 어렵다는 그 생각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장을 해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시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주말에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중에 해야 되는데 6일까지 남아 있는 게 사실 월요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효기간 연장해서 다시 이제 평일에 이제 재집행하는 거를 뭐 시도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 같은 날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체포나 수색 영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또 함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공수처법 17조에서는 경찰청이 수사를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수처는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상충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좀 별개입니다.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오늘 경찰이 같이 대동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던 거고요. 네.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은 협조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관저 앞에까지 간 거는 검사 3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윤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방법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할 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관할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관할하고 있는 게 용산에 있고 용산을 관할하는 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할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이 본안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일 텐데 왜 본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 이 영장 발부를 받지 않고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냐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우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잠깐 했고 화면에도 잠깐 잡혔었는데 윤상현 의원 개인이 이제 관저에 방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당내에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이 당 내에서 사실은 중진 의원으로서 갖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간 것에 대해서 개인 차원, 아마 지보도부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예. 개인 차원의 어떤 간 것이다라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초선 의원이라든지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내에서 좀 무리한 집행이다라는 비판도 있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뭐 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또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상에서 그 예외로 적어놨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불법이고 또 맞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위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어떤 신병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역시도 정당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수처에게
법을 준수해서 업무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준수한다는 개념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사실상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공무집행 방해죄와 독직폭행에 대해서도 고발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독직폭행. 네, 독직폭행이라는 거는 이런 검찰이나 경찰처럼 인신구속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공무원이 이 업무 과정에서 폭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범죄인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좀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이 공수처의 공무원들의 이런 업무 집행이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이고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 행사는 독직폭행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사이의 과연 쟁점은 결국에는 오늘 집행하려고 했던 이 체포영장이 과연 유효한지 위법한지 이 부분이 잠시만요. 가장 큰 네.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